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작진과 또 전문가 패널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매경기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애정을 표해왔던 전문가들 그리고 레전드들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포르투갈과의 경기 극적인 승리에 환호하는 시어러, 퍼디난드 그리고 전 토트넘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리액션 그리고 극적이었던 역전 결승골 분석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한국과 포르투갈과의 경기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드러냈던 수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어떤 점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설명해주고 또 조언까지 해준 것인데요. 앞서서 가나와의 경기에서도 우리의 세트피스 수비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정말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짚어줬던 BBC 제작진의 분석 이번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수비가 어떻게 또 개선할 수 있고 브라질과의 경기에는 어떤 점들을 또 보강해야 되는지 너무나 솔직하고 또 진솔하고 또 너무나 애정어린 조언을 해줬거든요. 앨런 시어러와 리오 퍼디난드 그리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라는 세계 축구계의 레전드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해준 조언 어떤 내용인지 그 풀 버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리네커가 진행했고 앨런 시어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그리고 리오 퍼디난드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초호화 패널이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분석했는데요. 먼저 전반전이 끝난 시점에서 한국의 실점 그리고 동점골을 넣은 과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들이 있었어요. 우선 앨런 시어러는 한국 대표팀이 선제골을 내줬지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면서 포르투갈이 두어 차례 기회를 더 만들었을 때 아주 위험해 보였지만 좋은 골을 넣어서 따라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골이 호날두 선수를 맞고 굴절되는 행운이 따른 것도 있지만 크로스가 워낙 좋았다. 즉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고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 방 더 먹일 수도 있다며 후반전에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뒤집어졌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던 포체티노 감독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응원하면서 경기 본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아직 득점도 하고 16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프타임 분석 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이 아주 좋은 방식으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1대1이라는 스코어가 정당했던 전반전 내용이었다. 후반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르투갈도 위협적인 장면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플레이도 좋았다는 것인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로 박지성 선수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리오 퍼디난드도 한국이 후반전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 변화를 줄 것이다라면서 후반전의 양상은 전반전과 달라질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 퍼디난드가 전반전 한국의 실점 상황을 분석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소개했는데요. 우선 포르투갈은 새롭게 선발 명단에 들어온 히카르도 오르타 선수 바로 선제골을 넣은 선수죠. 이 선수가 잘했다고 하면서 그에 앞서 페페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훌륭한 패스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페페의 롱 패스를 달롯이 받아서 컷백하고 오르타가 침투하면서 골을 넣었잖아요. 달롯의 플레이도 훌륭했다라고 또 맨유 선배로서 얘기해주면서 최근에 달롯이 포르투갈 대표로 출전할 때마다 어시스트하고 골도 넣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측면 공간으로 깊이 들어간 달롯이 문전까지 침투해서 내준 공을 오르타가 밀어넣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르투갈의 플레이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한국 수비 라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퍼디난드가 얘기합니다. 일단 라인을 높이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썼잖아요. 오프사이드 트랩을 쓴 건데 중앙 공격수들은 커버할 수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 사이드 라인으로 넓게 벌려서 움직이는 달롯 선수를 완전히 놓친 거예요. 퍼디난드는 페페가 이렇게 측면으로 패스를 한다면 센터백에서 이제 수비 라인에 가이드를 주면서 즉 중앙 수비의 리더가 풀백에게 조금 더 땡겨가면서 올라가자 저쪽 방향으로 좁히자 수비 대형을 이동시키자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가이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달롯에게 주어졌고 공이 딱 주어졌을 때도 빠르게 좁혀서 압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간을 내줘서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다 보니까 달롯이 완전히 뒤를 파고들 수 있었다라고 소개했고요. 그러면서 달롯이 파고들 때 오르타와 비티냐까지 가운데로 침투하잖아요. 중앙 공격수 호날두 선수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벌려주고 주앙 마리오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으니까 한국의 오른쪽 풀백인 김문환 선수의 뒤쪽으로 들어가고 그 사이 공간으로 오르타와 비티냐가 둘이 나란히 침투해 들어오니까 우리 중앙 수비수들이 이 선수들에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명이 들어오니까 한 명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비는 선수 한 명이 나왔던 것인데요. 물론 문제에서 달롯이 아주 좋은 컷백을 했고 훌륭한 골이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달롯의 이제 평소 플레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언제나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해왔던 이미 달롯을 분석했다면 알 수 있는 장면인데 한국이 조금 알고도 당한 장면들 대비할 수 있는 장면들을 좀 수비에 대응 부족으로 내준 게 아니냐. 지금 보시면 뒷짐지고 컷백을 막으려고 하는 수비수의 뒷공간에 네모칸이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두 명의 선수가 침투하고 있는데 그 사이 공간을 아무도 커버를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서서 지켜볼 게 아니라 한 명은 붙어주고 그 빠지는 뒷공간으로 빠진 공도 커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러면서 토트넘 감독이기도 했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맞아요라고 하면서 포백 라인이 더 액티브 했어야 됐다.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됐다. 프로액티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했다고 했습니다.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격 따라서 그 다음 동작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그쪽으로 미리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센터백과 풀백이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 움직이면서 수비 대형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는 이렇게 사이드 파고 컷백으로 나오는 골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패턴 플레이를 막기 위한 또 수비 대응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나 뒤늦게 반응했다. 반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기를 볼 때도 한국 선수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 감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 조금 더 인지하고 힘들어도 더 뛰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안 뛰면 골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브라질과의 경기도 같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인지하고 이런 장면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기 전에 이제 리오 퍼디난드와 또 이런 분석 패널들이 한국의 경기에 대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게리 리네커가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지쳐있으니까 이전 경기들처럼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라인을 올리지 않고 깊숙하게 내려가서 수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또 한국이 어려워질 거라고 또 전망을 했거든요. 전혀 다른 경기를 했다라고 레네커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리오 퍼디난드가 약간 농담을 하는데요. 제가 한국의 박지성 선수랑 왓츠앱 단체 대화방에 아직도 같이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해줬고, 아마도 박지성이 한국 대표팀에 내가 분석한 내용을 전달해준 게 아닌가 싶다 해서 라인을 높이는 쪽이 더 좋다, 옵사이드 탭을 걸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월드컵이 잘 통하고 있는 것들을 좀 한국도 참고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실제로 박지성 해설위원이 대표팀에 이런 전달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SBS 해설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일부 선수들에게는 또 힌트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그걸 듣고 벤투 감독이 전술을 짜진 않았겠지만 어찌됐거나 퍼디난드가 한국의 수비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분석하고 조언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 대표팀의 수비 문제에 대해서 앨런 시어러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설명하게 되는데, 선제골을 그렇게 내줄 수 있다, 한 번은 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라인을 높인 수비를 하면서 전방 압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라인을 높이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이 높다면 상대의 후방에서 뒷공간을 때릴 수 있는 롱패스가 들어오니까 그 롱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압박해줘야 되는데 그 압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앨런 시어러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라인을 높이고 수비를 한다면 포르투갈 선수들이 뒤에서 공을 잡았을 때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압박 없이 라인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페페가 공을 잡고 들어올 때 지금 보시면 우리의 포백 라인이 라인을 높인 채 또 좁히 서 있잖아요. 앞서 선제골을 내줬을 때도 측면에 빠져들어가는 선수를 놓쳤는데 또 한 번 풀백이나 측면 공격수를 전혀 놓치는 그런 수비 대응을 짜고 있거든요. 지금은 보시면 왼쪽에서 칸셀로가 높이 올라가 있고 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앨런 시어러가 한국의 실점이 그래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배후 침투되는 선수에게 당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개선이 안 됐다. 지금도 하이라인 수비를 하는데 전방에서 압박이 없고, 포르투갈이 스위치 플레이를 하는데 한국은 수비라인 좁으니까 당연히 측면을 뻥뻥 뚫릴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수비수들이 서로 콜플레이도 해주고 언제 어디서 압박을 하자고 얘기를 해주고 공에 대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공에 대한 압박 없이 라인만 높여놓고 뭔가 지금 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포르투갈이 쉽게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라인에서 또 칸셀로에게 길게 스위칭하면서 대각으로 패스가 들어오죠. 우리 수비라인은 라인이 높이 서 있었는데 중앙에만 몰려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칸셀로가 돌파해서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까지 했고 김승규 선수가 거의 간신히 막아낸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 수비가 빨리 개선해야 된다. 심지어 골키퍼가 골킥할 때까지도 우리 라인이 너무 높은데 또 측면 공간을 커버 못하고 있으니까 골키퍼가 뻥 때려갖고 뒷공간 노렸다. 그리고 뻥 때려 노릴 때 측면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호날두는 오프사이드에 걸리더라도 다른 선수가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갈 때는 오프사이드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이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결국엔 이렇게 들어온 공을 받아가지고 또 슈팅까지 나왔고 간신히 김승규 선수가 막아내는 상황이 나왔어요. 달롯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왼발 슈팅을 하는데 풀백이든 측면 미드필드든 이렇게 롱볼을 후방에서 받아서 공격 전개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이 압박을 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특히 후방 빌드업을 압박해줘야 되는데 전방 압박 없이 라인을 높이는 건 자살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도 앨런 시어러의 분석을 이어받아 얘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압박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촘촘하게 경기를 한 것 같고 그런 형태가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더 잘 되려면 더 압박해야 되고 더 능동적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면서, 또 상대의 플레이를 더욱더 예상하고 인지하고 날카롭게 움직여야 된다. 상대의 플레이에 사전에 반응해야 되고 예측하는 수비를 해야 된다. 라인이 높을 때는 더 기민하게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오 퍼디난드는 공이 언제 어디서 들어오는지 인지해야 되고, 빠르게 또 이게 뒷공간이 내려갈 때는 내려갈 수 있는, 다운할 수 있는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너무 늦게 이제 공이 뒤로 왔을 때 반응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수비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좋았던 장면은 또 얘기하는데 바로 동점골 장면이죠. 전반 27분 김영권 선수의 동점골 장면인데요. 앨런 시어러는 포르투갈도 수비적으로 조금 안일했다고 했어요. 이 장면 앞서서 사실 김진수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것 같은 또 크로스 패스 공격 상황이 있었잖아요.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무산이 됐는데, 그 장면에서 한국의 공격에 대해서 포르투갈도 위협을 느꼈어야 된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상황이 연결됐다는 것인데,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호날두 선수가 막으려다가 등에 맞고 흐른 것을 김영권 선수가 넣었잖아요. 앨런 시어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운이 따르긴 했지만 킥이 워낙 좋았고 슈팅도 잘했기 때문에 좋은 골이었다라고 한국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농담이 이어지는데요.
했는데요. 앨런 시어러가 사실 호날두의 등에 맞았는데요. 호날두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동료들이 걷어낼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본인의 등에 맞을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튀어나가더라도 수비수들이 걷어내겠지 했는데 수비수들도 반응하지 않았던 순간적인 장면이었고요. 게리 리네커가 여기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아마 호날두가 이 장면에서 자신의 확실한 어시스트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본인의 헤딩 슛이 결국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약간 놀리면서 공격 포인트를 이번 대회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호날두가 월드컵 어시스트를 주장할 것이다 농담한 건데요. 리오 퍼디난드도 뭐 옛날 동료인데 그레이 패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노룩 패스 같은 등 패스가 나온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앨런 시어러가 호날두의 등에 맞은 공이 한국 선수의 바로 앞에 떨어졌다. 어시스트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웃었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한국이 선제골을 내줬지만 좋은 반응을 통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경기 한국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이 나올 때 모든 이 패널들이 원래는 화면으로 보다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 나오니까 전체 경기장을 보려고 돌리죠. 바깥을 보면서 놀라고 골이 터지니까 환호하는, 마치 본인들이 다 한국 대표팀의 팬인 것처럼 환호했고 실제로 그랬던 분위기였는데요. 저희가 이 반응들은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죠. 앨런 시어러가 언빌리버블, 후반전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다니 인크레더블 하면서 놀랐고요. 리오 퍼디난도 한국 선수들이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고 또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줬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정말 한국의 경기력에 감동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멘트들이었고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지금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월드컵 들어서 최고의 경기를 오늘 했다. 물론 전체적인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액션, 이 한순간에 너무나 잘했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키플레이어다. 이런 키플레이어가 있는 게 결정적이다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결국 어시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에이스의 능력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장면을 분석하는 내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리오 퍼디난드가 분석하는데 포르투갈이 이제 코너킥 공격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전진해 있죠. 무려 8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이 한국 파이널 서드 지역에 있고 한 명만 페널티 에어리어 뒤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헤딩 경험을 하기 어려우니까 코너킥 하는 쪽에 가까이 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페페 선수와 김문환 선수가 헤더 경합을 하는데 김문환 선수가 공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 그 따낸 공이 운 좋게도 그냥 행운이 따른 거죠. 손흥민 선수 쪽으로 흘렀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잡고 공격을 전개할 때도 포르투갈 선수들이 안일하게 손흥민 선수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달려 들어가는데 리오 퍼디난드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달려 들어갈 때 역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대단한 스프린트 능력과 볼 캐리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막았느냐. 무려 6명의 포르투갈 선수들이 에워싸고 있고 크게 보면 황희찬 선수의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 1명 그리고 다른 선수 1명까지 포르투갈 선수들이 비록 코너킥 공격이 실패했을 때 다 올라가 있었지만 엄청 열심히 골 안 먹으려고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박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 정말 열심히 뛰어갔고 그 상황에서 바디 포지션 좋았고 공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동료 황희찬의 위치도 보고 공을 뺏기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한 데다가 정확한 패스 타이밍으로 패스를 했다. 그리고 패스는 절대적으로 인치 퍼펙트, 오차 없는 패스를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는 게리 리네커가 칭찬하는데요. 황희찬, yes he can. Yes, 희찬 이렇게 하는 게 희찬이란 이름이 이제 H만 빼면은 히캔이 되잖아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울버햄튼 팬들이 막 그 황희찬 선수가 왔을 때 많은 골을 넣으니까 응원가를 만들 때 했던 이 표현인데요. 앨런 시어러도 그렇고 리네커도 그렇고 잉글랜드 대표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이 골은 모든 면에서 완벽 그 자체였다라고 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침투도 좋았고 클로즈 컨트롤도 좋았고 논스톱 슈팅까지 완벽했고 마무리까지 너무나 잘했다라면서 최고의 플레이를 했다.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이 침투 타이밍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만큼이나 황희찬 선수의 침투가 미쳤다라고 하는데요. 앨런 시어러도 황희찬 선수가 어메이징했다. 그야말로 언빌리버블했다라면서 아주 큰 칭찬을 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 조금 더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해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패스의 퀄리티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했다는 점에서 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손흥민 선수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한국의 이런 승리를 축하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한국 선수들의 집념과 경기력 전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반전에 드러났던 수비적인 문제점들을 또 후반전에 꽤 많이 개선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나와의 경기 실점할 때 세트피스 라인 문제 또 그때의 라인이 너무 낮다라고 지적했던 것을 이번 경기에 높은 라인으로 좀 구사를 했는데 또 높은 라인을 하면 압박을 잘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교훈을 얻었고 오답노트를 이런 세계적인 레전드들 시어러, 포체티노, 퍼디난드가 해줬거든요. 물론 대표팀이 벤투호 코칭 스태프와 함께 또 문제점들을 분석하겠지만 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16강전 다들 브라질의 우세를 점치지만 우리가 포르투갈을 잡을 때도 많은 이들이 다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Impossible is nothing, never give up. 중요한 것은 꺾이지
바뀌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구들을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랐을 때 이제 보여줬는데요. 한국 시간 12월 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브라질과의 경기, 또 어떻게 대표팀이 준비하고 있고 어떤 선수들이 또 나오게 될지, 브라질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경기 후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와 BBC 중계의 또 전문가들의 분석들 한준TV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한준TV를 통해 독점적인 콘텐츠 그리고 빠르게 전달드리는 콘텐츠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더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